한동안은 이 징크가 이 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뭐 거의 이제 연예계 유재석이 대세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벽돌, 뭐 외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좀 연결된 주제로 지붕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붕재도 일종의 외장재죠. 외장재인데 지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붕재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붕재는 간단합니다. 크게 종류별로 나누면 첫 번째 아스팔트 싱글, 그리고 기와, 그리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징크. 이 세 가지가 그 종류가 또 나눠질 뿐이지 세 가지 종류로 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콘크리트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지붕재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붕은 온전히, 그러니까 지붕을 마감하는 재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자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저희가 싱글인데, 싱글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싱글은 재생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폐지 위에 아스팔트 성분을 바르고요. 그 위에 규사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고착시켜서 하나의 판형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지붕재로 쓰는 건데, 아스팔트라고 하는 어떤 성분 자체가 물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잖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재로 쓰기에 적절하죠. 뭐 저희가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물을 잘 이렇게 튕겨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붕재로 어떤 환경적으로 지붕재로 쓰기에 굉장히 적절한 자재고요. 어디서 개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북미 스타일 집에 많이 적용되는 사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오해와 편견이 좀 있어요. 싱글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가장 핵심은 싸구려 자재다, 싼 집에 적용하는 자재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뭐 그것도 실제로 저렴하기 때문에 싸구려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저렴한 자재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제 고급집이나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걸 좀 회피하시는데, 지붕이 많이 보이지 않는 뭐 디자인에는 적용하시면 굉장히 어떤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 오픈하우스 지붕도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많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에는 적용하면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뭐 기와의 종류도 많죠. 뭐 한식 기와도 있을 테고, 금속 기와, 평기와. 근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뭘까요? 스페니시 기와. 스페니시 기와. 네, 스페니시 기와, 그 유럽식 기와죠. 유럽식 기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식 기와, 동양식 기와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뭐 정확한 검증이 된 건 아니고, 2000년도 넘는 그 역사적 그 건물에서도 기와를 사용을 한 걸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뭐 여러 각국에서 이제 흙을 빚어서 그걸 구워서 만든 세라믹 형태의 이제 기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깨도 이게 저희가 쓰는 변색 기와들은 깨도 그 안이 주황색 그 벽돌처럼 그 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시멘트에 뭐 색을 칠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구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변형되거나 이런 게 없는 완전 무기질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무기질. 근데 유럽식 기와를 쓰면 너무 그 스타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럽식 그 디자인, 뭐 이렇게 지중해풍 디자인, 이런 거에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어떤 한계성이 좀 많이 드러나죠. 그 오렌지색 지붕에 하얀 회벽, 우리가 떠올리는 뭐 펜션에 가면 있는,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도 하고 저희도 많이 지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좀 회피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쓰입니다, 기와가. 근데 기와처럼 좋은 자재가 있을까 싶긴 해요. 또 뭐 아주 원론적으로 뭐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튕겨내고 이런 데 있어서 기와보다 더 좋은 자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 기능적인 부분만 본다면. 근데 디자인적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빨간 모자를 쓴 거잖아. 빨간 모자가 뭐 잘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보이잖아. 어쨌든 아무리 이게 디자인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예쁜 뭐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면 빨간 모자만 보이거든.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요즘 기와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일단 빨간 모자를 써놓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와집. 이게 기와집의 어떤 기와라고 하는 그 재료의 장점이자 단점. 다른 재료와 조화를 잘 이루기 힘든 그렇죠. 재료다. 무조건 회벽. 기와 독점. 기와 회벽. 그런데 네, 또 그런 집들이 막 모여 있으면 예쁘. 아 그럼요. 네 그런 어떤 테마를 딱 가지고 하는 건 기와만한 게 또 없을 수도 있죠. 그 어떤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아는 여주에 있는 아울렛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막 축제 분위기가 나고 좀 뭐 이런 어떤 게 모였을 때 좀 더 시너지가 좀 더 발생하는 모여 있을 집들이 모여 있을 때 좀 시너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게 여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그렇죠. 한옥도 그런 느낌이 있죠. 지붕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될 때 좀 더 이렇게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와라고 하는 소재가 가장 좋은 것 같고 한옥마을도 보면 기와가 다 통일돼 보이니까 집이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높은 건물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기와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싱글집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예쁘겠지만 기와만큼 예쁘진 않거든. 그런 표현력을 쓰는 데는 기와가 좋다. 네, 그리고 내구성 좋고 근데 시공이 좀 어렵고 무겁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시공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기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대세, 네, 완전 대세. 완전 대세. 뭐 이거 요즘은 이거 외에는 지붕재료 생각도 안 하는. 어쩌다 징크가 이렇게. 그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붕이 징크판이 됐죠. 징크판. 모든 주택에는 징크 외에는 답이 없는 막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징크에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징크라고 하는 건 정확한 금속의 종류가 아연이죠. 아연. 사실 아연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아연으로만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강판, 철로 하기도 하고요. 알루미늄으로 하기도 합니다. 철은 아무래도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알루미늄 제품을 저희는 선호를 하고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철은 강성이 좋기 때문에 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근데 알루미늄은 좀 더 두껍게 만들어야지만 그 강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근데 두껍게 만드니까 좀 이렇게 라인 같은 것도 좀 예쁘게 나오고 더 깔끔하게 나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징크 이렇게 시공된 데 보면 이렇게 다림질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우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구겨진 현상 이런 것들은 칼라 강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징크를 왜 다 뭐 종류가 많잖아. 알루미늄 징크, 뭐 티타늄 징크, 칼라 강판도 이것도 징크라고 하죠. 왜 다 근데 이걸 다 징크라고 할까? 어떤 판에 우리가 원하는 알루미늄 징크라고 볼게요. 알루미늄 판에 아연을 도금을 하는 거예요. 아연 도금을 한 거를 알루미늄 징크라고 하는 거고, 티타늄에 아연 도금을 한 걸 티타늄 징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징크라고 아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징크 판의 핵심 소재인 거죠. 비용이 궁금해요. 이 아스팔트 싱글이랑 기와랑 징크 세 가지. 그러니까 기와랑 징크는 비슷한 편이에요. 포지션을 보면 기와가 재료비는 더 비싼데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포지션 뭐 전체적인 금액은 시공비와 인건비가 합쳐진 금액을 보면 징크랑 기와는 뭐 대동소이하고요. 싱글은 많이 저렴하죠. 뭐 4분의 1 가격. 그러니까 1,000만 원 웬만한 지붕은 재밌다라기보다 이제 그 원리적으로 1층 면적에 적용을 받는 게 지붕의 면적입니다. 경사도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2층이 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붕이 더 많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 이 기초 면적에 비례해서 지붕 크기가 형성이 되는 건데 급 30평 뭐 보통 저희가 10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싱글과 징크의 차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싱글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싱글이 징크보다 더 예쁘거나 아름답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와보다 분명히 저렴한 자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재다 보니까 이게 더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격 대비를 생각하면 싱글이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싱글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집에는 지붕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집에는 싱글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에요. 결국 이제는 재료가 뭐냐보다는 어쨌든 디자인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가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렇지. 굉장히 힘들고
아니 그래도 현장에서 해보면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으셔. 그리고 대부분의 시공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격인 거를 주로 사용하고 그걸 추천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지금 차가 강판으로 만들어진지 알루미늄 만들어진지 모르잖아. 네, 몰랐어. 유행인가요? 징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한동안은 갈 것 같아. 아까 질문한 거에 내가 딱 뭐가 다른 재료가 떠오르지 않고 이거 그냥 한동안은 이 징크가 이 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뭐 거의 이제 연예계 유재석이 대세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대체품이 사실 싱글은 가격적인 대체지 싱글이 얘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 가격 뭐 1,000만 원 사실 큰 돈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집의 어떤 무게나 이거 그림을 봤을 때 1,000만 원 써야 되는 돈이기도 하거든. 지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지붕에 대해서 뭐 저희 실장님하고도 뭐 여러 가지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도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요. 이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